안녕하세요. 오늘 살펴볼 단지는 인천시청역 한신더휴라는 단지입니다. 해당 단지에서 무순위로 3개의 세대가 나왔습니다. 이번 청약 단지도 제가 추천하는 단지인데 한번 살펴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우측 보면 조감도입니다. 딱 봐도 대형 단지 같아 보이진 않죠. 보시면 469세대로 이루어져 있죠. 25년 12월에 입주한 단지로 입주한 지 약 한 6개월에서 7개월 정도 된 따끈따끈한 단지입니다. 총 6개 동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최고 25층, 용적률은 250, 건폐율은 20% 정도 나옵니다. 자, 조감도에서 나와 있다시피 인천시청역하고 매우 가까운 단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해당 단지의 원 모집 공고 경쟁률을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22년 5월에 분양했어요. 무려 4년 전이죠. 보시면 당첨 가점도 최소 40점대 이상. 보시면 최고 점수는 58점을 기록한 단지입니다. 자, 19대 1 정도가 나올 정도로 어느 정도 예상보다 흥행했던 단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청약 정보를 한번 보면요. 당연히 청약 통장 필요 없어요. 그래서 가점이 낮으셨던 분들이나 아이가 없으셔서 특별공급을 쓰지 못하셨던 분들에게도 정말 절호의 기회죠. 자, 재당첨 제한이 또 없어요. 그러다 보니 선당 후금이 가능해요. 정말 좋죠. 그리고 전매 제한이 1년인데 2022년 5월부로 1년이기 때문에 벌써 전매 제한은 풀렸습니다. 그리고 실거주 의무가 없어서 전세를 줘도 됩니다. 아, 여기는 인천 단위가 아니라 전국 거주 무주택 세대원이면 모두 가능해요. 25년 12월부로 입주가 완료된 단지라고 아까 말씀드렸고요. 모집 공고는 6월 4일 목요일 날 나왔고요. 접수일은 6월 20일 월요일 날 하고요. 발표는 6월 25일 목요일, 계약은 7월 3일 금요일입니다. 자, 요 계약할 때 계약금 10%는 당장 필요해요. 왜냐? 여기는 무순위 단지다 보니 계약금 10% 그리고 2개월 내에 잔금 90% 요렇게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자, 다음으로 세대 정보를 한번 봐볼게요. 자, 여기가 바로 한신더휴입니다. 자, 6개 동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59 A타입부터 볼게요. 59 A타입은 101동 103호예요. 101동은 자, 여기 위치해 있습니다. 인천시청역이 자,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쪽 정도에 위치해 있어요. 그래서 101동과 가장 가까워요. 그래서 동은 괜찮은데 야, 1층 3호 라인입니다. 여기 3호 라인이 여기인데 1층이면 여기겠죠. 여기는 필로티도 없어서 1층 가장 낮은 층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요. 여기를 보시면 앞에 금호 아파트가 이렇게 있죠. 금호 아파트에 다 가려요. 그래서 여기 다 가리는 게 금호 아파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창문으로 여기 단지 공원이 조금 보이지만 바로 앞이 금호 아파트 때문에 시야가 다 막힌다는 거. 좀 아쉬운 사항이고요. 자, 다음으로 5구 B타입 102동 2303호 바로 여기입니다. 102동 3호 라인. 자, 25층 중에 23층이니 이쯤 되겠죠. 딱 봐도 남서향입니다. 자, 여기입니다. 보시면 바로 앞에 자, 101동 여기 4호 라인하고 106동 1호 라인 여기 막혀 있죠. 그럼에도 고층이다 보니 요 가운데로 뷰가 확보가 되고요. 게다가 하늘도 잘 보입니다. 그래서 뷰로 봤을 땐 나쁘지 않다. 자, 그리고 마지막 74B 타입은 104동 204호입니다. 104동이 어디냐면 맨 끝에 동이에요. 자, 4호 라인은 자, 잘 보이지 않지만 여기입니다. 여기. 보시면 1호, 2호, 3호, 4호. 4호 라인이 이렇게 네모나게 있겠죠. 그 중에 2호 라인 여기입니다. 2층인데도 그나마 괜찮은 게 필로티 2층이에요. 즉 1층이 없는 2층이기 때문에 바로 밑에 아무도 살지 않아요. 그래서 아이 키우시는 분들께 최고죠. 그리고 1층보다도 뷰가 좋고 사생활 보호가 어느 정도 돼서 1층보단 나아 보입니다. 그래서 자, 여기 뷰를 한번 이렇게 보시면 자, 2층 뷰예요. 그래서 요 1층 뷰보다는 확실히 2층 뷰가 낫죠. 그리고 바로 앞에 아파트 단지가 가리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사이사이 공간이 있어서 뷰가 어느 정도 꽉 막힌 뷰는 아니네요. 그래서 확실히 요 1층보다는 2층이 당연히 낫겠죠. 다음으로 평면도를 봐볼게요. 자, 59 A타입은 4베이 판상형입니다. 야, 4베이란 뭐죠? 거실 필두로 방 3개가 같은 향을 봐요. 즉, 창 4개가 같은 향이다 해서 4베이고요. 자, 4베이 특징은 거실과 주방이 이렇게 나란히 있죠. 그러다 보니 요 복도가 가운데 껴요. 자, 타워형 보시면 복도가 이렇게 늘어서 있죠. 넓게. 이 넓은 복도가 데드 스페이스예요. 즉, 쓸모없는 공간. 하지만 요 복도가 판상형은 거실과 주방 사이에 있다 보니 거실과 주방이 넓어 보이는 효과가 있죠. 복도 덕분에. 그리고 자, 원래는 4베이면 여기 창이 하나 뚫려요. 그래서 마통풍이 되어야 되는데 자, 59A 타입 4베임에도 마통풍이 안 되는 건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자, 그럼에도 요 안방 드레스룸이 길게 늘어서 있는 거 너무 좋고요. 자, 배정동은 여기에 위치해 있습니다. 59B와 74B는 모두 타워형입니다. 당연히 투베이죠. 거실 필두로 안방과 거실이 같은 향을 봐요. 그래서 안방이 남동향을 본다 하게 되면, 자, 요 작은 방은 북동향을 보게 되겠죠. 그래서 4베이보다 당연히 타워형이 선호도가 좀 떨어집니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거실과 주방 크기가 정말 중요한데, 타워형은 거실과 주방이 판상형보다 작게 됩니다. 이 복도 공간 영향도 있고요. 자, 그래서 보시면 보통 타워형은 수납과 조망에 특화되어 있는데, 딱 봐도 수납 공간이 좀 부족해 보이죠. 보통 요 피트 공간을 뚫어서 복도 팬트리를 만들어 주거나 주방에 주방 팬트리, 혹은 여기 거실 코너부에 창을 하나 더 뚫어 줍니다. 여기에. 그래서 여기도 조망이 가능, 여기도 조망이 가능. 그래서 양면 개방형 창으로 해주는데 단면 창인 점도 좀 아쉽고요. 그래서 59B나 74B는 평면이 좀 아쉽다. 하지만 59B 타입 같은 경우엔 23층으로 뷰가 가장 좋습니다. 만약에 59A 타입 4배인데 뷰가 좋았으면 정말 좋았겠지만, 59A 타입은 평면이 좋은 대신 1층이고요. 59B 타입은 타워형인 대신 고층입니다. 자, 그래서 좀 우선순위를 따져보자면, 자, 평면은 당연히 59A가 제일 좋죠. 4배의 판상형으로. 그 다음에 59B나 74B는 타워형으로 똑같습니다. 층을 보자면 당연히 59B 타입이 가장 좋고 74B 타입이 그 다음이죠. 왜냐? 둘 다 저층이지만 74B 타입은 필로티가 있는 2층이니까요. 자, 뷰도 똑같습니다. 59B가 고층이어서 가장 좋고 74B는 2층이다 보니 사생활 보호도 되죠. 59A 타입이 가장 안 좋았죠. 바로 앞에 금호 아파트로 막혀 있어서요. 자, 역과의 거리를 보시면 59A가 가장 가까워요. 왜냐? 101동에 위치하니까요. 그 다음으로는 59B가 되겠죠. 102동. 그리고 마지막으로 74B는 104동에 위치해 있다 보니 역과 가장 멀게 됩니다. 자, 다음으로 소요 비용을 한번 알아볼게요. 자, 분양가 이렇게 나와 있죠. 59AB는 약 4억 중반, 74 타입은 5억 중반. 자, 발코니 확장 비용은 다 2,200에서 2,400 정도입니다. 옵션을 보시면 59 타입은 아예 안 했어요. 와, 시스템 에어컨도 안 한 겁니다. 자, 74B 타입은 시스템 에어컨에 중문, 우물천장, 간접 조명, 거실 바닥 타일, 즉 거실과 현관에 살짝 힘을 줬네요. 그래서 지금 74B 타입은 옵션으로만 900만 원 정도가 들고요. 59 타입은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아, 시스템 에어컨도 안 한 건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전세 구할 때도 요 59 타입 같은 경우는 좀 힘들 수도 있어요. 왜냐? 에어컨, 기본 에어컨도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전세가를 많이 낮춰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총 비용을 따져보면 59A 타입은, 자, 분양가 발코니 옵션을 다 더하게 되면 4억 6,400, 59B 타입은 4억 7,200, 74B 타입은 5억 7,900. 자, 59B 타입이 고층이라 1,0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네요. 59A 타입과.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죠? 계약금 10%입니다. 그리고 2개월 내에 잔금 90%를 납부해야 돼요. 즉, 계약금 10%는 당장 요 7월 3일 날 납부할 수 있어야 한다. 물론 요게 분양가뿐만이 아니라 발코니 옵션 모든 비용이 10%입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필요 자금을 한번 알아볼게요. 자, 먼저 실거주할 때랑 전세를 줄 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먼저 실거주할 때 알아볼게요. 자, 실거주할 땐 당연히 주담대를 받아야겠죠. 자, 그런데 여기를 한번 보시죠. 본 아파트 소유권, 보존 등기 및 이전 등기는 입주율과 관계없이 지적 공부 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되고 있다. 즉, 아직 등기가 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담보대출이 제한될 수 있다. 이러한 제한으로 대출이 불가할 경우 분양대금은 계약자 본인 책임하에 조달하여야 한다. 자, 여기 보시면 대출기간 알선을 하지 않다고 나와 있어요. 즉, 원래는 통상적으로 분양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입주 시점에 지정은행에서 이렇게 미등기 상태겠죠. 당연히 미등기 상태임에도 후치담보대출인 집단대출을 다 알선해줘요. 그런데 지금은 25년 12월부터 6개월이 지났죠. 그래서 입주 지정 시점이 지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알선을 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후치담보대출이 안 되면 사실 주담대를 받지 못하죠. 왜냐? 등기가 안 나는데 어떻게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내줍니까, 은행에서. 그래서 주담대가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신용대출, 각종 대출로 막아야 됩니다. 뭐 각종 대출이라 하면 퇴직금, 보험담보대출, 사내대출 등이 있겠죠. 그런데 주택담보대출이 아닌 이상해야
거의 2억, 3억 되는 돈을 어디서 빌리긴 쉽지 않습니다. 즉, 실거주할 때는 분양가 그대로의 현금이 필요하다라는 걸 꼭 명심해 두셨으면 해요. 자, 두 번째 전세 줄 때를 알아보겠습니다. 원래는 여기가 전세를 줄 때도 6개월 이내 전입 의무 발생이 원래는 있어요. 왜냐? 중도금 대출을 받기 때문에요. 왜냐하면 보통은 계약금 10%, 중도금 60%, 잔금 30% 순으로 가죠. 그런데 무순이다 보니 중도금 60%가 없고 요게 바로 잔금에 붙어서 잔금 90%가 됐죠. 즉 중도금 대출을 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입 의무 조항도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요 조항이 없기 때문에 한결 더 전세 주기 편하죠. 게다가 여기는 소유권 이전 전세 대출이 금지됐어요. 이 말은 뭐냐? 올 현금 세입자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현재 네이버 부동산에 25평 5구 B타입이 3억 5천에 올라와 있습니다. 9층이라 중층 정도죠. 현재 5구 A, 5구 B타입 모두 3억 5천으로 잡고 74 B타입을 약 4억으로 가정을 하면 5구 A타입은 총 소요 비용에서 제하면 1억 6,400, 5구 B타입은 1억 7,200, 74 B타입은 1억 7,900 정도가 필요합니다. 물론 지금 5구 타입 같은 경우에는 에어컨도 없고 옵션이 전무예요. 그렇기 때문에 해당 전세가보다 더 낮춰야 될 수는 있어요. 요거는 개인 주머니 사정에 따라 맞추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여기를 당첨이 된다 하시면 계약금 쏘고 바로 부동산에 전화하셔서 저 무순이 당첨자인데 올 현금 세입자로 전세입자를 구하고 싶다. 대신 시중 가격보다도 2, 3천 정도 더 내릴 의향이 있다로 하면 웬만하면 구해집니다. 요새 전세 물건이 워낙 없어서 웬만하면 구해줘요. 자,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자, 인천시청역. 여기는 바로 비규제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2년 전세를 돌리고 매도를 해도 양도소득세가 제로예요. 즉, 비과세입니다. 왜냐? 여기는 투기과열지구도 아니고 토지거래 허가구역도 아니기 때문에 2년 보유만 하고 매도를 하셔도 양도세가 없다는 점. 그래서 전세를 돌리는 플랜도 너무 좋습니다. 자, 이제 시세 차익을 한번 알아보려고 해요. 자, 현재 여기는 입주한 지 6개월 된 아파트로 실거래가가 찍혀 있습니다. 5구 타입은 약 4억 중반에서 중후반까지. 자, 74 타입은 6억에서 5억 초반. 좀 등락이 심하죠. 자, 왜 이럴까요? 보시면 입주한 지 당연히 2년 미만이에요. 왜냐? 7개월밖에 안 됐어요. 자, 양도세 문제가 당연히 나오겠죠. 왜냐? 2년 거주나 보유하지 않고 팔았기 때문에 양도세 폭탄입니다. 게다가 다 입주권이나 분양권 거래입니다. 자, 입주권이나 분양권 거래는 똑같이 양도세 문제로 홈피 거래나 다운 거래를 합니다. 무조건. 또한 해당 단지는 등기가 나지 않아 대출이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현금이 정말 많이 필요해 가격이 많이 눌려 있어요. 즉, 자, 요 실거래권은 올바른 거래로 볼 수 없다. 와, 그러면 얼마로 봐야 될까요? 자, 주변 아파트를 보시면 힐스테이트 인천역. 자, 바로 옆에 있습니다. 얘 같은 경우는 브랜드가 좀 더 좋고 세대수가 조금 더 큽니다. 그거 제외하고는 사실 석바위 시장역하고 가까운 힐스테이트 인천역보다 인천시청역 무려 3개의 노선이 들어오는 이 인천시청역과 가까운 한신더유가 입지상으로는 더 좋다고 볼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힐스테이트 인천역 5구 타입 가격을 보면 5.5억에 거래되고 있어요. 자, 그러면 한신더유 5구 타입은 얼마일까요? 제 생각엔 최소 5억 초에서 5억 중반은 간다고 봅니다. 자, 요번에 나온 무순이가 1층 아니면 타워형 고층이기 때문에 요걸 감안하더라도 최소 5억 3천 이상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5억 3천이라고 쳐도 요 분양가 대비 거의 8천에서 7천만 원 정도 수익인 거죠. 자, 그리고 74 타입은 최소 6억 중반 봅니다. 그러면 5억 8천 대비 약 7, 8천만 원 정도 수익인 거죠. 이거는 보수적으로 잡은 거고 앞으로 또 오르게 되면 GTX-B가 또 현실화되면 시세 차익은 훨씬 높아질 거로 보여져요. 자, 이제 입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여기 빨간색으로 보이는 게 한신더휴입니다. 인천시청역 여기 보이시죠? 여기랑 200m 거리밖에 안 나요. 여기는 현재 인천 1호선, 인천 2호선이 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GTX-B가 들어올 예정입니다. 와, 그러면 트리플 역세권이 돼요. 게다가 간성역이 바로 뒤에 700m 정도요. 살짝 멀다고 느낄 수 있지만 과장 조금 못하면 쿼드라 역세권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너무 좋죠. 자, 그리고 학군을 보시면 좀 아쉬운 점이 상인천 초등학교가 여기 있어요. 그래서 거리가 약 700m 거리가 나옵니다. 게다가 대로변도 건너야 돼요. 그래서 초등학교 저학년은 도보로 통학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중학교는
상인천 여중 여기 있죠. 동인천 중학교 여기 있습니다. 여기도 길을 건너야 되는데 약 한 500m 정도 나요. 이 정도 거리면 중학생들은 도보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가 좀 멀다는 점은 아쉬운 점이고요. 자, 주변을 보면 이렇게 근린공원이 길게 늘어서 있죠. 너무 좋고요. 그리고 녹지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주변에 석바위 공원도 있고요. 게다가 각종 먹자골목, 상권, 은행 등이 잘 발달되어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한신더유 건물 바로 뒤에 동그라미 쳐놓은 부분 있죠. 여기를 확대해 보면 다 빌라 밀집 상권입니다. 대부분 다 빌라요. 그래서 요 아파트 밖을 바로 벗어나면 위쪽은 다 빌라다. 요 점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제 마무리를 해보려 합니다. 포레나 더샵 인천시청역이라고 얼마 전에 제가 소개시켜드린 단지기도 해요. 여기가 사실 입지도 좋고 대형 단지라 대장으로 아마 자리매김할 거예요. 그런데 사실 여기가 아직도 완판이 나지 않았습니다. 평균 경쟁률이 2.2대 1이에요. 여기 같은 경우 구매를 해놓으면 언젠간 오를 단지입니다. 무조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아직까지도 완판이 안 된다는 점이 좀 아쉽기도 하지만 여기 조합 측에서도 중도금 무이자나 발코니 확장 무상 제공 등 그런 좀 서비스 개념으로 좀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들기도 해요. 아무튼 인천시청역 한신 더휴를 보면 자, 포레나 더샵 인천시청역보다 입지 사고는 전혀 꿀리지 않아요. 전혀 뒤지지 않아요. 물론 세대수나 브랜드는 좀 떨어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입지상으로 보면 괜찮습니다. 게다가 분양가로 보면 5구 타입이 6억 6천이에요. 자, 한신 더휴는 얼마죠? 4억 초반입니다. 4억. 2억보다도 훨씬 저렴해요. 그래서 내가 더샵 포레나 더샵 인천시청역이 너무 비싼데 가고 싶은데 너무 비싸 하셨던 분들은 차선책으로 인천시청역 한신 더휴를 쓰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왜냐? 입지상으로 어떻게 보면 더 좋을 수도 있는데 2억이 저렴하죠. 물론 포레나 더샵은 상인천 초등학교를 거의 품고 있습니다. 이런 점은 너무 좋죠. 그럼에도 지하철역은 훨씬 한신 더휴가 가깝죠. 그래서 이 입지적 차이가 과연 분양가 2억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무조건 추천드리는 단지입니다. 그래서 포레나 더샵 인천시청역을 고민하셨던 분들은 꼭 여기 인천시청역 한신 더휴를 쓰시길 당부드립니다. 자, 이렇게 청약 분석을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또 유용한 청약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